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합기공 제6강 591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자, 6번째 강의죠.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국토의 개미 융에 관한 법률 중에서 뭐에 관한 걸 살펴본다?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은 뭐 살펴봤죠? 우리 쫙 앞에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 몇 가지 있다 그랬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거 6가지. 용용, 개도시수, 기, 도정, 지, 입 6가지 있었죠? 그게 각각 무슨 내용이냐라는 걸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제 뭐 당한다? 개발 파트로 들어가자. 근데 이 개발은 공적 개발이 아니라 사적 개발을 전제로 한다는 거, 그걸 먼저 조심하시고. 그럼 개발과 관련돼서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하라? 허가 받고 하라. 예, 개발행위와 관련된 허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개발행위라는 걸 하려면 그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한다. 개발행위 허가가 가는 것. 두 번째, 그런 개발행위를 하면은 필연적으로 기반 설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아파트를 짓려면 아파트 짓는 데까지 들어가는 뭐가 필요하다? 도로 같은 거 만들어야 되죠. 상하수도가 들어가야 되죠. 전기가스 통신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무엇이란다? 기반시설. 그러면 그런 개발행위에 따른 뭐가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특수한 구역 2가지를 살펴본다. 이때 특수한 구역 2가지 뭐뭐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요 2가지가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는 이미 건축물들이 다 들어쳐가지고 도로 만들 공간이 없어요. 학교 새로 지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답니다. 그럼 여기 하고자 하는 개발행위 크게 그대로 하도록 원래 법적으로 하도록 그대로 둘까? 안 되겠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개발행위하는 규모도 작게 하자. 어차피 아파트 3,000세대 지려고 했더니 도로가 부족하대. 그럼 어떡합니까? 도로 넓히려고 했더니 넓힐 수가 없대. 이미 건축물들이 다 들어차서. 그러면 아파트 짓는 걸 3,000세대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만큼 아파트 짓는 규모도 작게 짓게 하자. 그런 지역을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뭐 한다? 관리한다. 그래서 그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답니다. 자, 지금부터 여기 개발이 시작된답니다. 여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아니고 이미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찬 게 아니고 지금부터 건축물이 들어차고 개발행위가 시작되고 지금 사람들의 인구 유입이 많아지는 지역이랍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개발행위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로, 상하수도, 공원 같은 기반시설 제대로 되어 있다?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대. 그럼 뭐 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그 만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원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원칙인데 일정한 구역 안에서는 그런 개발행위 하는 자들도 너희들 때문에 기반시설이 필요해졌으니까 너희들도 기반시설 좀 부담하라 라는 무슨 구역을 지정한다?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그런 구역을 지정하자.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2가지 특수한 구역에 관한 거 이게 전부 다 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중에 개발행위 하려면 뭐 바꿔자? 허가 바꿔자. 이것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는 누구한테 받을래?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허가권자부터 나오겠죠. 자, 누가한테 허가 받으면 제일 좋을까? 자기 관할 구역에서는 자기 관할의 장한테 받아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자기 관할의 장이 누구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시사,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시장, 연천에서는 연천군수,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자들한테 각각 자기 관할에서는 자기 관할의 장한테 가서 허가 받으면 된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행위를 때 허가받을까? 허가 대상 개발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즉 아무거나 허가받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대상만 허가받는다. 6가지 개발행위 할 때만 허가받는다. 뭐뭐 있습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마지막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다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몇 가지 6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아라 라고 돼 있죠. 이걸 줄여서 뭐만 외우면 되더냐? 건공형체 분물 이렇게 오십시오.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받으랍니다. 여기 토토토 이렇게 해버리면 이놈의 토토토가 뭘 토하는 건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뒤쪽으로 옵니다. 앞쪽만 2개, 뒤쪽에 3개, 그 다음에 앞쪽으로 넘어가서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 할 때는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거라. 이게 개발행 허가죠. 다만 조심할 건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건 무슨 법상의 건축을 말한다? 거기 보면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건축법상의 건축이란 몇 가지가 있죠? 또 5가지 행위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어디에 나오죠? 건축법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건축법에 보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나중에 건축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 5가지를 건축행위라고 하고 그런 5가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이란 5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건축행위 하려면 그것도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야 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이거죠. 자, 2번째 공작물의 설치. 이때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이걸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이것도 설치하려면 허가받아라 라고 됐죠. 토지 형질 변경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행위했습니다. 산자락을 깎아내는 걸 뭐란다? 절토. 흙을 쌓아올리는 걸 뭐란다? 성토. 그 울퉁불퉁한 흙을 평탄하게 피는 거 정지. 그 다음에 아스팔트 같은 걸 위에다 더 씌우는 걸 포장. 그 다음에 바다 같은 그런 바다나 국가나 지방단체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물을 공유수면이라고 하고 그런 바다 같은 걸 매립해가지고 육지로 만드는 거 그걸 공유수면 매립 이렇게 표현하죠. 그걸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이런 5가지 행위를 하려면 뭐 받고 한다? 허가받아라. 이게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는 겁니다. 다만 형질 변경 중에서 뭐 하는 형질 변경이 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경작 뭐 하려고? 농사 지려고 형질 변경하는 거. 원칙적으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려고 논두렁, 밭두렁 같은 거 만드는 건 절토, 성토하는 거 이런 건 허가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런데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중에서 무슨 대상이 있다? 허가 대상인 게 있어요. 아예 허가 받는 게 아니라 허가 대상인 게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행위가 있더라 라고 나죠. 자, 첫 번째는 인접한 토지에 관계, 배수 또는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계라고 하는 건 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배수는 물을 빼내는 거. 그 밖에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그 물줄기를 막아가지고 우리 논에만 물 다 집어넣습니다. 옆에 있는 논에 물 한 방울 못 들어가게 막아버립니다. 그런 게 인접한 토지에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거죠.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건 뭐 바꿔라? 허가 바꿔라. 2번째 재활용 골자라든지 사업장 폐토라든지 또는 무기성 운이. 무기성 운이란 저 오염된 진흙 같은 거, 저런 폐수 같은 게 나와서 그 진흙이 다 오염된 거, 그런 걸 무기성 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수질 오염 또는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용해서 성토, 흙을 쌓아올리는 거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됩니다. 허가받으랍니다. 자, 3번째 또 허가받는 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지목 변경 수반할 때 자, 지목은 우리 지적법에서 배우죠? 몇 가지 있습니까? 28가지가 있는데 그 지목끼리 변경하는 건 그런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 받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괄호 속에 있는 게 2번 났었습니다. 뭐죠?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바꾸는 거.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게 전답 사이의 형질 변경이죠. 그런 논을 밭으로 바꾸는 그런 형질 변경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토석을 채취한다는 것. 흙, 모래, 자갈, 바위 이런 걸 채취하는 걸 토석 채취라고 하죠. 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 공장 같은 걸 치려고 산자락을 까문 겁니다. 그게 뭐죠? 공장,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그럼 그때도 토지 형질 변경이니까 당연히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고 산자락을 까문 게 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온다? 절토, 산자락을 깎아내니까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게 나옵니다. 그건 토석의 채취잖아. 또 허가 받을까? 다시 말하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고 그에 수반되는 토석 채취가 있다면 그것도 또 허가 받느냐? 2번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2번 받을까? 1번 받을까? 1번만 받으면 됩니다. 뭐만 받는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토석 채취 허가는 그때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토석 채취는 뭐죠?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즉 공자 같은 걸 지려고 산자락을 까문겠다, 여기다 어떤 주택을 지려고 산자락을 까문겠다, 그러한 토지 형질 변경이 아니고 뭐 하는 거? 순수한 흙, 모래, 자갈, 우리 흔히 골재 채취라고 하죠. 그런 흙, 모래, 자갈, 바위 같은 것 캐낼 때 그런 목적으로 할 때만 여기서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토석 채취 허가는 언제 받는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토속 채취, 이것이 허가 대상이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다섯 번째, 토지 분할 허가받으랍니다. 이때 토지를 분할한다는 건 첫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하는 건 여기서는 여기서 허가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뭔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이렇게 A 필지와 B 필지 이렇게 둘로 분할하는 거, 이게 토지 분할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된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이때 토지 분할은 무조건 토지 분할한다고 다 허가받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허가받는다?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허가받습니다. 자, 세 가지 사유. 자, 첫 번째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줄여서 녹관농자 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 분할하고 있습니다. 자, 녹관농자 하면 뭐 하는 지역이죠? 시골지역이거든요. 그런 시골지역에서 관계법령에서는 허가나 인가 안 받고 그냥 분할해도 좋대. 그래서 그냥 농지법에서 이거 허가 안 받고도 분할할 수 있대. 그래서 분할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이 국토법에서는 뭐랍니까? 야, 그건 관계법령에서는 허가 인가 받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 법에서는, 즉 국토법에서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 소리입니다. 아주 강력한 제도라는 걸 조심합니다. 관계법령에서는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그냥 분할해도 좋다고 돼 있는 걸, 이 국토법에서는 뭘 한다? 안 된대요. 허가받고 분할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다. 자, 두 번째, 건축법에 가면 용도지별로 건축물이 있는 데지를 이렇게 분할할 때, 건축법이야, 거기 보면 이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그걸 최소 분할 대지 면적이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너무 작게 분할하지 못하게 합니다. 최소한 분할되는 면적이 원칙적으로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분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60 이상을 분할하고 그 돼 있는 거, 그 미만으로 분할하는 건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됐더냐? 안 된답니다. 금지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건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래요.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한다 하더라도, 즉 주거지역에서 60제부터 미만으로 분할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뭐로다 가능하다? 허가받으면 가능하다지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허가받으면 가능하다. 이것이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그것도 뭐 받나? 허가받고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죠. 세 번째, 관계법령에서는 허가나 인가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하고 됐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자, 이러한 토지가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두 필지로 분할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이런 땅이 하나 길쭉한 땅이 있대. 어떻게 분할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해요. 예, 두 필지로 분할하면 이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이렇게 분할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분할한다? 요 지랄로 분할하더라 얘기입니다. 어떤 지랄로? 요 지랄로 분할한답니다. 그러면 길쭉하게 분할한 거죠. 요때 요 너비가 얼마밖에 안 된다? 너비 5m 이하로밖에 안 되는 폭이 좁게끔 요렇게 분할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폭이 5m 이하밖에 안 되면 저거 쓸모 있는 땅이다, 쓸모없다. 건축물 폭이 5m 이하 되면 건물 지을 때 별로 쓸모없는 땅이에요. 건물 못 져요, 저런 땅은. 따라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는 건 함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뭐 바꿔라? 허가받고 분할할 것. 이렇게 토지 분할하는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세 가지 사유가 해당할 땐 그때는 허가받고 분할할 것. 그게 허가 대상입니다. 자, 여섯 번째, 물건을 쌓는답니다. 어디다 물건 쌓는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무슨죠? 녹관 자지역에다 물건 쌓을 때만. 녹관 농자가 아니라 녹관 자입니다. 농림지역은 빠진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럼 농림지역을 제한 녹관자 지역에서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데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가 물건을 쌓는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가 주택이 있었고 여기 뭐가 있다?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집 울타리야. 근데 이 울타리 아니다 물건 쌓아놓는 건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골 지역인 녹관자 지역에서 울타리 아니다 물건 쌓아놓는 건 누구 맘이야? 집주인 마음이죠. 뭐 집 안에다 물건 쌓아놓는데 그걸 누가 시비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밖에다가 적법한 울타리는 그 밖에 여기는 뭐 나무가 있고 요 옆에다 여기다 물건을 여기다 쌓아놓는답니다. 근데 몇 개월에서 쌓아놓는다?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다면 요거는 뭐 받고 할 것? 허가 대상이 된단다. 요건 허가 받고 저렇게 물건 쌓아놓을 것. 자, 무슨 점만 그렇다? 녹관자라고 했습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럼 농림지역에서는 허가받을까? 안 받습니다. 왜 그러죠? 농림지역은 농사짓는 지역입니다. 가을철에 우리 농산물 수확하면 그걸 전부 다 우리 마당 안에다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여기다 넣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추하고 참깨만 갖다 놓습니다. 왜? 밖에다 놓으면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거든. 그래서 고추, 참깨는 여기다 놓고, 그럼 볕단 같은 걸 어떻게 하죠? 밖에다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논두렁 옆에다 볕단을 쌓아놓고선 1개월 이상 지났더니 우리 집에 빨간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뭐라 돼 있죠? 너는 적법한 울타리가는 밖에다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으면서 허가받지 않고 쌓아놨으니까 허가 안 받은 자는 처벌하거든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빨간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농사짓던 나 뭐 할까? 우리 집 불살라져 버리고 그냥 도시로 떠나버릴 겁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이 그 농번기에 그 바빠 죽겠는데 물건 싸울 수도 없는 거 밖에다 놔놨다고 그 뭐 3년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슨 지역에서는 농림지역 안에서는 물건을 적법한 울타리 아닌 그 밖에다 1개월 이상 쌓아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허가 대상 개발행위다 라는 거 거기까지는 기억합니다. 자, 그 밑에 경미한 변경의 통지는 뭐죠? 원칙적으로 허가받는 걸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죠? 허가 대상 행위를 나중에 허가받는 걸 중간에 변경한답니다. 그럼 원칙이 뭘까요? 당연히 변경 허가받습니다. 허가받는 걸 변경할 때도 뭐 받는다? 당연히 허가받으라는 얘기죠. 신고한 걸 변경할 때는 당연히 신고사항입니다. 변경은 똑같습니다. 허가 절차나 변경 절차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변경하는데 어떤 변경이 있다?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 그럴 때는 허가받는다 아니랍니다. 여기는 뭐죠? 허가권자한테 여기는 통지하랍니다.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경미한 변경 통지하라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경미한 변경 통지하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가지만은 꼭 기억합니다. 사업기간을 뭐 하자? 연장하자, 단축하자. 단축하는 거. 연장은 허가 대상입니다. 근데 사업기간을 줄이는 거. 자, 우리나라 공사기간 줄이는 거 공기단축이라고 하는데 공사기간 공기라고 하는데 그 공기를 단축하는 건 다반사입니다. 그런 것들은 허가권자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통지만 하면 된다.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 또 하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부지면적. 부지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몇 퍼센트? 5% 범위 안에서만 뭐 하는 거? 축소시키는 거. 많이가 아니라 조금 축소인데 5% 범위 내에서 축소시키면 그때는 뭐 한다? 그거는 통지만 하면 된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건 안 된다. 단축시키는 거. 또는 부지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뭐 하는 것만? 축소시키는 것만. 확대시키는 건 안 됩니다. 축소시키는 거. 그거는 허가권자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허가권자한테 통지하면 된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구석에 통지할 수 있는 사항들. 자, 대단히 첫 번째 잘납니다. 요거까지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 말이야. 경미한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이제 경미한 행위는 뭐는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건 아까 변경이었었고 이건 경미한 변경이고 경미한 행위라고 하죠. 경미한 개발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경미한 개발행위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허가받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중에 첫째, 재복구나 재난수습 위한 응급조치들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 조치부터 해놓고 1개월 이내에 뭐만 한다? 그건 신고사항입니다. 재복구 또는 재난수습 위한 응급조치는 조치부터 먼저 해놓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뭐만 할 것? 신고만 하면 된다. 그건 신고사항이라는 거. 그게 첫 번째 내용이죠. 자, 그 밖에 밑에 쭉 나와요. 일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또는 저 안에서 뭐 한답니까?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농사 지려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매년 농사 지면서 허가 어떻게 맨날 받습니까? 그 농사 짓는 거 힘들죠.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않고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냥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있어. 뭐 하는 거? 육상 어류양식장을 설치하는 것들. 육상 어류양식장이라는 건 육상에다가 뭐 하는 거? 고기 기르는 걸 설치하는 거. 그게 상당히 대형으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되게 크게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뭐 받고 할 것? 허가받고 설치할 것. 육상 어류양식장 설치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대상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밑에 보면 토지 형절 변경 중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위에다가 자, 이미 대지 조성이 끝났어요. 거기다 뭐 하려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하려고 땅 파는 거. 토지 형절 변경은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그냥 땅 파도 좋다 이겁니다. 다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고 해놓고 거기다 무슨 행위를 한다? 절토 또는 성토 행위를 한답니다. 절토는 깎아내는 거고 성토는 쌓아 올리는 거라 그랬죠? 그걸 한다면 이거는 무슨 행위로 본다? 새로운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건 뭐 받는다? 허가받으랍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를 다시 절토하거나 성토하는 행위는 무슨 대상이다? 그거는
허가 대상이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또는 국가 또는 지방에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서 직접 지들이 시행하는 사업을 위해서 토지 형질병행하는 것, 국가나 지방에서가 공익사업을 해서 지들이 하는 건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걸 그때 토지 분할하는 거,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받고 토지를 분할하는 건 따로 허가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594페이지가 보면 이제 허가받으러 가려면 세 번째 허가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러한 6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으라 그랬으니까 이제 허가받으러 가기 전에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허가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단다? 5가지 기준에 맞으면 허가 내주겠답니다. 5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심심치 않게 납니다. 허가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 중에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일 때 형질 변경 허가 내준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산자락을 까문 게 하는데 너무 많이 까문 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용도 지역별로 얼마 미만으로만 형질 변경할 때 그때만 허가 내준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일정한 기준 면적 미만으로 형질 변경할 때만 허가 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기준 면적이 얼마냐 이거죠. 원칙이 얼마일까?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원칙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 내주겠다. 따라서 1만 제곱미터라는 게 얼마라 그랬죠? 가로 곱하기 세로 100m, 100m예요. 이쪽으로 100m 걸어가시고 이쪽으로 100m 걸어가서 네모를 딱 치면 이게 얼마가 된다? 이게 1만 제곱미터라는 면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원칙은 용도지역별로 1만 제곱미터 미만 형질 변경할 때 허가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뭐 짓는데? 공장을 짓는데요. 어디에서? 공업지역. 공업지역에다 짓는 공장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규모가 작다 크다. 공장은 일반적인 것보다 몇 배 더 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형질 변경 허가도 조금 더 넓게 허용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공업지역이라든지 좀 토지 여유가 있는 땅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데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관농 지역에서는 조금 더 넓게 허가내 주겠다. 얼마까지?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내 주겠다. 이거 3만 미만입니다. 반면에 행위제한이 무지하게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게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보전 녹지지역에서는 얼마까지만? 5천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요거는 형질 변경 허가내 주겠다.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 녹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토지 형질 변경하는데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일 때만 허가내 주겠다. 이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거기에 무슨 계획이 수립됐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또는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됐다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때 허가돼야 된다. 이런 뜻이고, 세 번째는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옆에 이미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기다가 뭘 하겠답니까? 여기다가 이번에 요양병원이라는 걸 짓겠답니다. 여기다 뭘 짓는다? 요양병원. 그럼 요양병원을 짓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것도 개발행위니까 허가받고 해야 되죠. 그런데 요양병원 짓고자 하는 그 옆에서 무슨 행위 있었어?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로공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 일종이다? 도시군 계획사업. 자,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3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한다. 그걸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런 도시군 계획사업은 무슨 말이죠? 공적 개발이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공적인 개발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공적 개발은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아까 여기 6가지 개발행위 하는데 그중에 도시군 계획사업으로 이런 6가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빼먹었는데 그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허가 안 받습니다. 왜죠? 도시군 계획사업 3가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요거는 허가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각의 법률에서 그 사업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사업 시행은 이렇게 하라고 절차를 규정했으니까 그 규정대로다가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따로 허가받고 하는 개발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적 개발행위들만 허가 대상이지 이런 공적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양병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맘대로 내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공적 개발이 먼저입니까? 사적 개발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공적 개발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원장이 하자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개발행위 자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도로공사는 사업시행자를 허가권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하죠? 야, 네가 지금 도로공사하고 있는 옆에 있는 이 땅 주인이 여기다 요양병원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거 허가 내줘도 너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냐? 라는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을 안 내죠. 따라서 여기서 도로공사가 진행됐으면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뭐가 있을 때 지장이 없을 때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때 요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그때 허가 내주라. 이게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때 허가를 내주고 그 주변에 뭘 설치한답니까?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때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이 적절할 때 그때 뭘 해준다? 허가 내주겠다라고 허가 대상은 몇 가지가 있다? 허가 기준은 5개 기준에 맞을 때 허가 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허가 기준에 용도지역별 구분하고 돼 있죠. 그때 허가 내주는 거에 관련돼서 용도지역을 다시 크게 세 수로 나눕니다. 뭐로 나죠?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세 수로 나눠집니다. 이때 시가와 용도란 뭘 말한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우리 뭐라고 한다? 시가와 용도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유보용도지역,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보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요 셋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 셋을 뭘 한다? 그걸 유보용도지역이라고 부르고 이 유보용도지역은 뭐 하는 거죠?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통하여 뭘 할 수 있습니까? 개발행위 이 허가 기준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것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더 강화 적용하거나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구역을 뭐라고 부른다? 그걸 유보용도지역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유보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는 거.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 꼭 기억하십시오. 그 밖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보전용도지역으로서 보전용도지역은 이 허가 기준을 뭐만 한다? 강화 적용만 하는 지역. 그거는 보전용도라 이렇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성장관리방안 하고 나왔죠? 누가 수립합니까? 관악의 장들입니다. 똑같습니다. 특광, 특시특, 도시장수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왜 수립하죠?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성장관리방안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수립합니까? 수립하는 유보 용도지역으로서 일정한 지역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보전 용도 지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성장 관리 방안은 간단하게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이제 5번째 개발행위 허가 절차. 자, 이제 허가 기준에 맞으면 뭐죠?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무슨 절차 들어가죠? 허가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럼 허가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제출한다? 허가 신청서부터 당연히 제출해야 되겠죠. 이때 허가 신청서, 즉 여기다 뭐 하고 싶단다? 허가 신청서 제출. 요양병원 짓고 싶으면 요양병원 짓겠다는 설계도면 같은 걸 그려서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거, 허가 신청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다 뭐도 첨부한다? 요양병원 지면서 여기다 공원도 조성하겠답니다. 왜?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계시면서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휴양도 즐길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겠답니다. 공원은 무슨 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서도 첨부해야 되고 우회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거와 관련된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도 함께 첨부해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모두 같이 제출한다. 기의, 환경, 조라는 5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알고 있었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 설치가 가능한 지역,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 설치가 곤란하니까 기반 설치는 못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죠. 따라서 거기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계획서는 제출한다,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2번째는 뭐죠? 의견을 듣습니다. 이때 의견 청취는 2사람의 의견 청취입니다. 첫째는 아까 이미 했었어.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때 허가 내줘라 그랬으니까 요양병원 허가 시제에 들어오면 허가권자가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야, 여기다가 요양병원 짓겠다는데 너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의견 청취가 필요하더라 라는 거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죠. 여기 공원을 만든다는데 이 공원은 무슨 시설이다? 기반시설이면서 동시에 공공시설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은 뭐하는 시설이라고 그랬죠? 설치하는 자가 갖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 귀속되는 것 이것이 공공시설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저런 공공시설은 공원을 만들면 도로를 만들면 이건 설치한 자가 갖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청 저런 공원관리청 그 자들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걸 공원 같은 걸 넘겨받는 그 공공시설 관리청 걔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얘들이 유형병을 지면서 여기다 공원을 만든다는데 공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을까라고 그 귀속될 즉 소유권이 가져갈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것. 그게 허가권자 허가 내주기 전에 투자의 의견 청취가 있단다.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의견 청취는 두 가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일까? 아까 잘 보십시오. 허가 기준 중에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일 때 허가 내준다 그랬잖아. 원칙은 1만 미만, 공관농지역은 3만 미만,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보존지역은 5천 미만일 때 허가 내준다 이랬었죠. 그럼 이런 기준 면적 미만이 아니고 기준 면적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래? 이상 되면 그때는 허가를 내주긴 내줍니다. 안 내주는 게 아닙니다. 미만일 때는 허가 내준다는데 그럼 그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냐? 기준 면적 이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허가는 내주되 뭐를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토지 형질 변경이 이런 일정 기준 면적 미만일 때는 어떻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뜻이고 기준 면적 이상들 되면 1만 이상, 3만 이상, 5천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 이 말이죠. 또 하나 토석 채취라는데 부피가 얼마나 된다? 3만 세제곱미터 이상 된답니다. 토석 채취하는데 부피가 3만 세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부터도 뭐가 필요하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거기 예외가 나요. 일정한 개발행위는 해가지고 거기 더 알아보기 해가지고 우측에 키포인트 속에 들어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거.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그럴 때는 안 거쳐도 좋다. 지구단위계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그 지구단위계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미 거치거든요. 따라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거야. 그때도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으면 그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따로 거치지 않는다라는 세 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사유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불허하고 며칠 내에 결정할까? 15일입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관계 행정위원장하고 협의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근데 허가 내줄 때 무슨 허가가 있다? 여섯 번째 조건부 허가란 말이 나오죠. 허가 내줄 때 뭘 한다? 조건부를 허가 내준답니다. 뭐 하는 걸 조건으로? 아까 여기다 뭐 있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서 같이 제출했죠. 그때 야, 너 여기다 공원 만들래? 그럼 허가 내줄게. 너 우회 방지시설 설치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이게 무슨 허가다?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조건부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건을 이행한다고 대답할까요? 못한다고 할까요? 대답은 여시같이 잘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여러분들이 허가권자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제가 그런 조건을 다 이행할 겁니다. 대답은 여시같이 해놓고 허가 받고 나면 마음이 바뀐다 그랬죠. 왜? 이제 개발행위 허가 받았으니까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우회방지설 하면 뭐합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안 하겠다 이 소리죠. 따라서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가 조건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예측한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데 그때 이행 보증금은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죠. 그럼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면 누구는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좋다라는 거 거기까지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빠졌는데 596페이지 맨 밑에 쪽에 조건부 허가 사유 중에 마지막 줄에 보면 조건 붙일 때 그냥 무대뽀로 조건 붙일까? 개발행위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 의견을 들어봐야 될까? 야, 너 이러이러한 우회방지시설 설치할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이렇게 하잖아. 그럼 우회방지시설 설치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예, 할게요 라고 할 때 조건을 붙여야지 못하겠는데요 하는데도 조건 붙인다는 건 의미가 없죠. 따라서 그런 개발행위 허가를 주는 조건을 붙일 때는 그때는 뭐가 필요하단다?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것도 최근에 3번 정도 났던 질문인데 뭐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야. 조건을 붙일 때는 뭐 된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옆 페이지 7번째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하고 나오죠. 이거는 개발행위에서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허가를 당분간은 안 된다라는 게 제한입니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불허가 처분과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불허가 처분은 뭐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기준에 안 맞아. 당신은 안 돼요. 불허가 처분입니다.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건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지금은 허가 불허가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돌아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한번 오시면 그때 가서 허가냐 불허가냐 그때 가서 결정할 때니까 지금은 허가 불허가 여부를 당분간 보류시켜 두는 것 이걸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한다는 것. 그것이 첫째고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는 누가 있을까? 원래는 허가권자들입니다. 허가권자가 누구죠? 특광, 특시특도, 시장우수, 관악의장들이 자기 관악구에게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여기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에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특별시장이 뭐라고 한다? 아줌마 지금은 안 돼요. 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오십시오. 그때 가서 허가 불허가 여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누가 제안한다? 허가권자가 자기가 직접 제안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허가권자들만 제안할까? 또 있습니다. 최고대빵 누구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위원회 대빵, 도지사. 따라서 최고대빵인 국장은 모든 허가권자들 걸 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다? 국토교통부장이 아그들아. 아그들이 누구죠? 허가권자들한테 국장이 최고대빵이니까 아그들아. 니들 지역에서 당분간 이러이러한 사유로 허가 신청 들어온 건 허가 내주지 마라고 국장이 허가권자들 걸 제안한다는 얘기죠. 또 대빵인 누가 있죠? 도지사. 이 도지사는 누구 걸 제안한다? 시장하고 군수.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한테 야 당분간 니들 허가 내주지 마라고 도지사도 시장군수 걸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권자는 허가권자를 포함해서 무려 8명이 제한권자가 됩니다. 그때 이 8명을 제일 높은 자부터 다시 쓰자. 제일 높은 게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5명을 묶어서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시도사. 남는 게 누구죠? 시장군수. 따라서 아까 있던 저 제한권자 8명을 다시 높은 자부터 쓰면 이렇게 서술된다는 것.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 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먼다 제한하는 제한권자가 된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한 사유. 아무 때나 무대뽀로 막 열받는다고 제한할까? 안 됩니다.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한다. 이것도 배워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녹계 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문화재 등이 손살될 우려가 있다.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으면 그런 지역도 개발의 허가를 당분간은 제한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 네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 마지막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 이 5군데는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어떻게 온다?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라는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때는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기간 얼마큼만 제한하냐? 한없이 제한하는 거 아니잖아. 원칙은 얼마만 제한한다? 첫째,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한 채라면 얼마만 제한하죠?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시계획의 심의에서 한 채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는 3번, 4번, 5번 사유만 이게 중요해. 전체가 아니고 3, 4, 5번 이 3가지 사유만 다시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하고 한 채라만 몇 년에서 2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다. 연장 제한이 가능하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한 채라만 3년 이내인데 3, 4, 5번은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채라만 2년에서 연장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또 뭐가 나더냐? 1번 사유와 2번 사유는 최장
3년간만 제한이 가능하고 3, 4, 5번은 3년 플러스 2년에서 최장 몇 년이죠? 5년간 제한이 가능하더라. 그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습니다. 3, 4, 5번 사유만 최장 5년까지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 연장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 아셨죠? 이것도 정확하게 시험 문제에서 아주 출제가 잘 되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뭐죠? 마지막 준공검사가 나옵니다. 그 준공검사는 뭐죠? 이제 개발행위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뭐죠? 공사 끝났으니까 준공검사 받자는 얘기입니다.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가 다 끝났으니까 준공검사 받대. 근데 아까 6가지 개발행위 했다 그랬죠? 이 중에 준공검사 받는 건 몇 가지만 받는다? 4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4가지. 요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향전명령, 토속 채취. 요 4가지만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고 나머지 2가지 토지 분할과 물건을 쌓는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건 준공검사 되죠. 또 여기 준공검사와 관련돼서 거기 또 하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이 다 끝나면 건축법에서 뭐 받는지 아십니까?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있는 사용 승인을 먼저 받았으면 따로 여기는 준공검사는 받지 아니한다라는 게 2가지입니다. 따라서 준공검사와 같은 딱 2가지만 기억한다. 첫째는 건공형체 4가지 개발행위만 준공검사 대상이라는 것. 2번째, 건축법상 뭐 받으면 사용 승인 받으면 따로 국토법에는 준공검사는 받지 아니한다는 것. 아셨죠? 그 2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개발이 허가와 관련된 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살펴보죠? 여기 이제 개발멸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 요거에 관한 내용들을 들어갈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죠.